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섞어서 만드는 등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등의 위치를 대략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든 다음에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위에다가 등을 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등을 이제 표현하도록 할 텐데, 어떤 모양이냐라고 이제 하면 약간은 이제 고전적인 화려한 뭐 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브에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커브 툴에 CV 커브 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천정에다가 달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리볼브를 이용해서 우선 베이스의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를 우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개 정도의 이렇게 달려 있는 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키 이용해서 이렇게 그전에 썼던 명령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V curve 툴을 말이죠. 우선 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에서 나와 있는 이런 하나의 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를 한 번에 쓰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약간 외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외곽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전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구의 형태도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나올지 잘 예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모양 만들어 놓고요. 뭐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던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몸통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서페이스 메뉴에 리볼브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옵션을 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회전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방향은 Y쪽 방향이고요. 축은 이 오브젝트의 원점, 보통은 커브를 그리게 되면 원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피봇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뭐 큐빅 형태, 둥근 형태의 모양 만들 거고 360도로 돌려주고 세그먼트는 8개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폴리곤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아웃풋 지오메트리를 폴리곤으로 변환하고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걸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무스 폴리곤의 스무스라는 명령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의 스무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우선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복사가 될 부분이고요. 우선은 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원과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선택해서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surface에 extrude 옵션에 또 들어가 주고요. 옵션은 tube, add pass, component, profile normal. 그전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튜브 형태로 여기는 이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얘가 요 커브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의 위치는 이 패스를 따라 움직인다 라는 부분이고요. 피봇의 위치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라고 해서 얘 자체의 피봇을 이용한다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이 형태를 만들 때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파일 노멀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프로파일의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없이 스케일은 그대로, 마찬가지로 아웃풋을 폴리곤으로 하고 싶다면 폴리곤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있는 이 스피어가, 아니 서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만들고 난 다음에도 스케일 툴링에서 작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커브 형태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선택해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 포인트 해서 이렇게 재수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선택을 해서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원하는 모양으로. 역시나 얘도 좀 각져 있는 형태의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메쉬의 스무스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굵기가 아직도 굵다라고 하면 서클 선택해서 더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전구를 싸고 있는 겉의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반사광의 느낌, 너무 직접적인 이 광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리볼브라는 명령을 위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라는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회전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뭐 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옵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그대로 만들게 되면 여기 원점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오브젝트 피봇 위치를 옮겨줘야 됩니다.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멀리 있으니까 우선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오브젝트의 가운데다가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V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봇의 위치를 이 오브젝트의 포인트의 위치에다가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명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거 써볼 거냐면, 지금 여기는 이 등을 만드는데 등 말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약간 걸구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sola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들 얘만 선택을 다 해주고요. 지금 이 등에 관련된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isolate select, 선택된 것만 isolate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show에 isolate select, 여기 있는 view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면 되고요. 단축키는 Ctrl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요.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Ctrl 1 하게 되면 여기 선택된 것만 남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만 사라지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이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온 상태로 돌아오게 되니까 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아이솔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것만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놨습니다. 더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 오브젝트는 그 아이솔레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부터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역시나 이렇게 안 나오니까요.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주의를 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솔레이트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도록 하겠고요.
저거를 가끔 위치 조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솔레이트. 그러면 여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브젝트 피봇의 위치를 여기 있는 이 선에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놔뒀으니까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피봇의 위치를 modify center pivot 피봇의 위치를 가운데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VD를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고요. V키 눌러서 이렇게 점의 위치에다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볼브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뭐 역시나 여기 있는 이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커브를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 부분이 좀 이상하다. 전구 형태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편집을 해주면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뭐 큰 고민 없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위치를 가운데다 딱 맞춰야 되니까 이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맞춰주고요.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 모디파이 센터 피봇 마찬가지 이용해줬습니다. 역시나 그 전에 바로 전에 썼던 명령어니까 G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을 시켜줬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솔레이트를 이용해서 요거만 디스플레이를 컨트롤 1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이 부분이 너무 두껍다라고 하면 역시나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을 좀 더 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원하는 이 커브의 점을 늘려가지고 형태를 변형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점을 이 선을 연장해서 해주는 방법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이 커브 수정하는 게 커브니까 커브 메뉴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insert no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서 그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뒷부분에 점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커브 포인트, 에디트 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표면에다, 에디트 포인트가 아니라 커브 포인트 해서 여기 있는 표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점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커브 메뉴에 Insert Not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형태를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뒷부분, 이 커브의 이제 뒷부분에다가 계속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이 점에서부터 끝났지만 연장할 수 있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커브에 add point, add 어디 갔니? edit curve tool은 아니고 어디 갔니? assign add point tool. 네, add point tool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 점에서부터 계속 연장하는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변형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 있는 이 전구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 이 커브를 다시 선택해서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어 가지고요. 모서리 부분이 없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서 5개로 이제 늘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이 커브들이 남아있게 되면 얘들을 이렇게 변형했을 때 이렇게 같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워주거나
커브를 지워주거나 아니면 연결을 끊어주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우는 거는 여기는 커브들 만들어져 있던 커브들 그냥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그게 지워진다고 여기는 그 오브젝트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아니면 연결 끊어주는 방법은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edit delete by type의 history delete by type의 history 선택된 부분의 히스토리만 지워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커브를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도 이렇게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요. 여기 있는 이 아랫부분 얘네들은 조금 복사를 해서 5개로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하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봇 H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룹을 이용하거나 컴바인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G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봇 H는 원점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복사는 이 아이솔레이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복사해서 위치를 지정해주면 돼요. 피봇 H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D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놓게 되면 조금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75도 그 다음에 다시 디플리케이트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되겠죠. 근데 역시나 이렇게 복사를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Edit, Duplicate Special 옵션에 들어가서요. 카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에 여기는 이 그룹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월드를 할 것이냐 뉴 그룹을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월드를 하게 되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5개가 복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는 75도씩 개수는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5개. 이 상태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되고요. 정확하게 5등분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로 복사가 되게 되고 화면의 아웃라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5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대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다 만들기 전에 복사를 하게 되면 요걸 하나씩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귀찮아지게 될 거고요. 아이솔레이트로 숨겨놨던 걸 다시 이게 풀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지금 전체적인 공간에서 그 비율적으로 조금 작은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작다 보면 여기 있는 공간이 너무 넓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시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관련된 부분만 선택해서 그룹을 짓거나 역시나 컴바인을 해줍니다. 그룹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 있는 거 그룹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 피봇 H 모디파이 이용해서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점에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커져야 될 축이 이 위에서부터 커져야 되니까 D키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여기는 방의 크기랑 비슷한 그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듬어 볼 거냐면 여기에 이제 선 같은 거를 좀 전선 같은 경우를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요즘엔 없죠. 이 안쪽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전선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대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트 이건 이제 평면적인 효과를 준 거고요. 그럼 이런 전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을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평면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커브를 선택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줘서 평면적인 느낌을 약간 깨놓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선에 배치를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커브 서클을 역시나 만들어주고요.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랑 서페이스에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있는 커브를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선 느낌을 낼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너무 디테일이 떨어진다, 역시나 여기 있는 메쉬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브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커브의 디테일을 늘려줘도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을 늘려주는 방법은 얘가 커브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인서트 너트나 애드 포인트 툴처럼 커브를 수정할 수 있는 커브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밑에 쭉 내려가 보게 되면 리빌드라고 해서 커브를 재생성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커브의 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옵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리셋을 하게 되면 여기 리빌드 타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 상태 기존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유니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넘버 오브 스판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점의 개수를 늘려주는 그리고 줄여줄 수도 있고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10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3이라고 되어 있으면 12개의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늘어나게 돼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더 가게 생기게 되죠.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주변 쓸데없는 부분까지 그 스무스가 안 걸리기 때문에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오브젝트를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 부드러워질 부분과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까지 같이 스무스가 되게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좀 쓸데없는 부분에 스무스까지 같이 되니까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커브를 이렇게 리빌드를 해서 해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은 점으로 또 커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해 드릴 게 있는데 지금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게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중간고사 지난 다음에 이제 쉐이딩이라고 하는 색깔 입히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바닥 오브젝트 두 개가 막 분리가 되어 있거나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몸통 부분도 위쪽 부분과 여기 있는 아래쪽 부분은 금속이고 가운데 부분은 좀 다른 재질로 만들고 싶다. 다른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서로 분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만들 때부터 분리를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나중에 분리를 해도 되니까 그걸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미리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 부분과 잘라질 부분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그리고 에디트 메쉬에 보게 되면 디태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태치. 어태치는 붙인다. 디태치는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되죠. 디태치를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얘네들은 이미 컴바인 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separa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끼리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오브젝트로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쉐이딩 할 때 이렇게 나눠줘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기 부분이 떨어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디태치, 에디트 메쉬에 디태치 이용해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에디트 메쉬에 세퍼레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바닥 부분과. 물론 이런 방법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라인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럴 때는 혹시라도 잘라주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여기는 컷, 멀티 커트라는 걸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separate, extract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extract fac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두 개가 이렇게 뚝 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잘린 단면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등을 만들어 봤는데요. 단순히 이제 등을 만들었지만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마우스에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마우스에 그리고 키보드에 전선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디플리케이트를 이용한 것들은 의자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복사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